안녕하세요, 김태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술 이후에 코끝 처짐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해요. 환자분들이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을 진행할 때 가장 또 걱정하는 부분의 하나가 수술 이후에 코끝 처짐이 생기면 어떡할까? 라는 부분이에요. 원장님, 코끝 처짐이 생기진 않겠죠? 라고 하면 제가 신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100점을 맞을 수는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제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아닙니다 라고는 설명을 하는 편이죠. 수술에서 코끝 처짐이 발생하는 이유는 코끝에 튼튼한 지지구조를 만들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코끝의 지지구조를 만들긴 했지만 그 지지구조가 버텨주기 어려운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게 했었을 때 얘가 결국에는 흡수나 변형으로 인해서 코끝 처짐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코끝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코끝 지지구조가 버틸 수 있는 선에서 코끝을 높이고 콧대를 맞춰가는 거지, 코끝 높이를 그만큼 주고 코끝을 뽑아내듯이 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콧대에서 코끝까지 실리콘을 올린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자면 실리콘이 코끝 연골 위까지 타고 올라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쪽에다가 귀연골을 사용해서 한두 겹 정도 올려주는 거예요.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에는 이 코 안쪽으로 해서 실리콘을 넣고 귀연골을 떼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코끝의 지지구조를 만들지 않고 한 30분, 1시간 내에 이렇게 수술을 하는 방법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런 수술을 하면서 코끝 처짐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서 코끝의 지지구조가 따로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수술적인 발전이 됐죠. 이 케이스 보게 되면 코끝의 지지구조가 없었던 환자에서 코끝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지구조가 못 버티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서 결국에 이런 식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이거를 앵무새 부리 변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앵무새 부리가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앵무새 부리처럼 이렇게 처지면서 코끝이 살아있지 못할 때 앵무새 부리 변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지지구조가 없다는 거는 압력에 의해서 계속 처질 확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이 코끝 연골의 바깥쪽 다리, 안쪽 다리를 표현했을 때 안쪽 다리 되게 두껍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안쪽 다리는 어떤 분의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되게 얇게 그냥 얇게 실처럼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코가 작은 분들, 동양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작게 있죠. 그래서 위쪽에서 이렇게 하중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처지면서 코끝이 이렇게 돼버리는, 아까 얘기한 앵무새 부리 변형이 생기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실리콘이랑 이식된 연골을 다 제거하고 새롭게 지지구조를 만들죠. 비중격 연장술을 통해서 만들게 되고, 만약에 비중격이 없다면 기중늑연골이든 늑연골이든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코끝의 지지구조를 만들어서 다시 이 부분을 올려주는 수술을 해야 돼요. 이분도 수술을 그렇게 진행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실리콘을 제거하고 귀연골도 제거하고 비중격 연골을 사용해서 코끝 높이를 올려줬죠. 그래서 높이감이 살아나면서 전체적인 이런 뭉툭한 느낌이나, 보게 되면 실리콘의 끝부분이 이렇게 비쳐서 보여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피부적인 부분에 변형이 와서 이 느낌이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 이 부분을 최대한 제거하는데 이 부분이 약간 느껴질 수 있다라는 설명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끝이 잘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되고, 정면에서도 실리콘의 끝부분이 비쳐 보이는 것이 없어지면서 이쁜 코끝 모양을 갖게 됐죠. 코끝의 지지구조를 만들어야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끝의 지지구조를 만드는 이런 코끝 비중격 연장술은 이 코끝의 모양과 높이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컨셉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콧대는 실리콘을 사용하고 코끝 전까지만 실리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코끝은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던 어떤 연골을 사용하던 간에
코끝의 지지 구조를 만들어주고 연골을 올린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끝은 표정을 짓거나 웃거나 말하거나 하면서 계속적인 압박을 받는 구조예요. 되게 다이나믹한 그런 구조예요. 그냥 딱 붙어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 표정을 지으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구조인데 이 아래에 있는 지지 구조만을 믿고서 뽑아 올리게 되면 몇 개월, 1년 그 정도는 얘가 이길 수 있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계속적인 스트레스는 결국에는 얘가 휘어버린다거나 아니면 흡수가 된다거나 하면서 이 높이가 처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모양적으로 이런 느낌이 돼요. 이전 첫 번째 사례처럼 확 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코끝이 살아있는 느낌이 사라지면서 약간 밋밋한 느낌이 돼버리죠. 그래서 실제로 안쪽에서 봤었을 때는 코끝 연골이 이렇게 있고 실리콘이 끝부분이 이런 식으로 있게 되고 연골이 이렇게 돼서 밋밋한 코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는 결국에는 다시 코끝 연골의 지지 구조를 새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지지 구조를 유지하고 코끝에 이식되는 모자 이식을 좀 더 층을 주면서 갈 것이냐라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코끝에 지지 구조가 있었을 때 얘를 눌러 봤었을 때 얘가 잘 버틴다. 그러면 흡수나 변형은 다 진행이 된 거죠. 만약에 비중격의 앞쪽 부분이 이렇게 변형이 돼 버렸다면 얘는 반대쪽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배튼 그라프트라는 이식을 해서 이 변형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얘를 다 제거해 버리고 다시 비중늑연골이든 자가늑연골을 사용해서 튼튼한 지지 구조를 만들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쪽에 변형이 없이 반듯하게 있는데 코끝이 처졌다 하면 일단 코끝을 눌러봐서 코끝의 지지가 좀 튼튼한 편이다 하면 이식되어 있는 모자 이식을 제거해 버리고 기온골을 사용해서 좀 더 높이감을 주면서 다시 재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케이스를 보고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수술하고 나서 1개월째 높이감이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3년이 지나서 오셨는데 코끝 처짐이 살짝 생기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 코끝이 좀 살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살짝 처지면서 이런 부분이 생겨서 고민을 하셨는데 모양적으로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수술 초기에 코끝이 살아있는 느낌이 사라지니까 그 부분이 좀 더 개선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코 안을 확인하니까 코 안에 변형은 없었고 코끝의 지지 구조도 튼튼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귀연골을 사용해서 코끝을 좀 더 살려주는 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지지 구조는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가 될 것은 다 흡수가 됐고 있을 거는 다 있으니까 그 지지 구조를 믿고 위쪽을 좀 올려보자. 그리고 요 위쪽 부분에 있는 실리콘의 두께를 약간 줄이게 되면 코끝이 살아있는 느낌이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가자라고 해서 수술을 했죠. 그래서 귀연골을 사용해서 코끝을 올리고 요 위쪽 부분의 실리콘의 높이를 조금 낮추고 수술을 진행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처져 있는 느낌이 코끝이 살면서 좋아졌죠. 수술 후 3개월째 사진이에요. 제가 이분 6개월, 12개월 봤는데 이 높이 잘 유지하면서 있었어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괜찮아서 그냥 수술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 정도에서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이 정도에서 살고 싶어요 라는 분도 있고 이 부분 좀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 좀 더 높이를 원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차이죠. 결국에는 환자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자세히 들어보고 그런 부분이 성취가 가능하다 하면 뭐 얘기를 하고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측면 사진에서도 코끝이 살짝 밋밋했는데 코끝이 살아나는 느낌으로 바뀌었죠. 정면에서도 좀 더 라인이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오늘은 수술 이후 코끝 처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케이스가 워낙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다루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지지구조가 없는 수술을 이전에 했었다면 지지구조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해주면 좋아질 것이고, 수술 이후에 지지구조를 만드는 수술을 했음에도 처져 있다면 지지구조에 지지해주는 정도나 안쪽에 있는 변형을 보고서 좀 더 심플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수술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코끝 처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원장이었습니다.